예, 그 안전한 백신 도입하고 안전한 접종을 위해서 사투를 벌이시는 우리 방역당국께 감사드리고요. 그 시역처장님, 저기 저번에 우리가 그 독감 백신 때 이제 가장 많이 얘기됐던 것이 뭐냐면 이제 그 사망이 독감 백신과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짜 뉴스 때문에 굉장히 국민들이 불안했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고 나서 문제가 됐던 게 운송과 유통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가 있었죠. 네. 콜드 체인 유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질이 돼가지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 도입이 이제 백신이 도입이 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같은 경우에 이제 수퍼 냉동과 필요한 거잖아요. 지금 250개 접종센터에 다 그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에 차질은 없는 거죠, 그거 관련돼서. 예, 저희들 그 질병청하고 또 저희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이 부분은 역할 분담을 해서 저희 처에서는 각 단계별로 어떠한 것들을 지켜야 되는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만들어서 배포하고 교육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의 접종 훈련 다 하셨죠, 그때 예. 중앙의료원에서. 그 이제 제가 좀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보통 국가가 주요 행사할 때 사열 같은 걸 합니다.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비주얼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는 거고 믿음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이 250개 접종센터에 수포냉동부가 다 있는데 그때 독감 백신 때 경험이 있으니까 불안해해요. 이거를 저는 시각적으로 좀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259군데 배치된 수포냉동부가 이런 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유통을 한다.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접종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잘 따라주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공중파라든지 이런 걸 통했잖아요. 홍보자를 만들어서 좀 국민들한테 보여줬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 예, 그 의원님 말씀 타당하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 그 질병청하고요, 그 모의 접종 아니 모의 훈련했었던 이런 내용들하고 교육 훈련에 관한 모습들을 그 시각적으로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좀 급하게 만드시더라도 저는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짜 뉴스하고 근거 없는 주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시는 게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셨으면 예, 고맙겠습니다. 그래야겠습니다. 예, 그 장관님 좀 말씀드릴게요. 네. 그 지금 이제 현안 문제가 우리가 접종 문제이고 안전한 도입 문제인데 여기에 우리가 이럴 때마다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선제적 대응을 못하는 문제거든요. 우리가 1, 2, 3차 유행을 예견은 했지만 대응 못한 문제 굉장히 많아요. 병상이라든지 인력 문제 관련된 것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방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제일 걱정되는 문제가 북한 문제예요. 이 북한은 지금 공식적으로 확진자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없다고 발표해놓고 1월 4일날 그 코백스를 주도하고 있는 백신연합에 코로나 백신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코백스에서 100만 개를 주기로 한 거죠, 상반기까지. 그건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또 우리를 놀라게 했던 게 1월 8일날 그 노동당 당대를 할 때 마스크를 벗고 일주일 넘게 회의를 하는 걸 보면서 이게 경이로 놀라운 게 아니라 이게 무슨 굉장히 걱정과 뭐 우려에 대한 놀라움이었어요. 저렇게 되는가? 제가 보기엔 큰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국정감사 때부터 계속 제기를 했는데 이것에 대한 선제적인 우리 방안을 만들지 않으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굉장히 많다. 지금은 전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로나가 비말 중심으로 이렇게 전파가 되지만 지금 변이 바이러스 벌써 나왔죠. 총장님 종류가 몇 개 돼요? 좀 변이 바이러스? 한 4-5개 보고되고 있고 훨씬 종류도 많습니다. 그 한 80여 개국 되나요? 지금 현재 한 90개국 정도까지 보고되고 그렇잖아요.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엔 인접국의 북한 문제는 북한을 위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국민의 생명 공동체 그리고 남북의 생명 공동체 관련된 문제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아마 현안 문제가 급하다고 하더라도 잘 대응하시되 이거 선제적으로 준비하자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총리께서도 얘기하시고 통일부장께서도 얘기하시면 이것이 진영 논리로 가서 실질적으로 인도적인 문제라든지 생명 공동체 안전에 관한 논의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건 주무부처인 우리 보건복지부가 좀 나서줘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그거에 대한 준비를 좀 하셔야 되는데 그 장관님 지금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한 뭐 국제기구를 통하시거나 아니면 정부 부처 내 협의를 통하거나 정부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협의를 하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어떤 것인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전혀 없죠, 지금. 네. 그 실질적으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기존에 이제 뭐 말라리아라든지 뭐 식물로 보면 죄선충 문제라든지 지금 최근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로 ASF 같은 경우는 전혀 합의가 없었어요. 실질적으로 이건 협의를 좀 했었으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때 그 김대중 정부 때 말라리아도 사실 적경지에서 퇴치한 경험이 있잖아요. 남북 방역 협력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치료제 백신과 관련된 우리 국민들의 것을 주자는 게 아닙니다. 이것 관련된 기본적인 협의와 방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고 싶은데 그 장관님 생각 잠깐만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남북 보건의료 분과 회담도 제가 참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차관 시절에 그때도 이런 그 감염병 정보를 서로 주고받고 공동으로 대응하자라고 하는 게 주 그 목적이었었는데요. 그 잠시 그런 그 정보가 제공이 되고 했었는데 북쪽으로부터는 저희가 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지금 우리 보건 당국 입장에서는 우리 국내에 지금 치중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일부나 아니면 국정원이나 이런 데하고 같이 우리 협력할 분야가 있는지 뭐 그런 다시 논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제 정보위원회에서요 국정원이 북한이 그 치료제 백신 기술을 탈취하려고 하는 해킹 시도를 했다라고 하는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저께 동계올림픽 기념 그 평화포럼에서 최문순 지사께서 그 러시아 스푸트니크 그 백신을 러시아가 중재하는 동의하에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했거든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에게 안전적 접종과 그리고 안정적 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방안들을 마련하실 수 있는 좀 대책을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의 좀 말씀, 견해나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해야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으시면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그 우리 국내의 코로나 진정과 그 회복, 극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북한 문제는 관계 부처 이런 데하고 같이 좀 협의를 해서 그 국민적 또 동의도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같이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긴장과 위기를 넘는 방식 있잖아요. 소통 창구를 국가 간에 여는 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미중의 현대협의 핵심은 핑퐁이었잖아요. 우리가 북중미가 정상이 하나로 할 수 있던 거는 동계올림픽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교류도 이걸 불 끓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어쨌든 한 분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는 우연한 기회 또는 어떤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부담 없이 또 절박하게 이룰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에 좀 집중해서 준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북한 당국이 우리 그 한국의 이런 제의나 이런 그거에 대해서 좀 뭔가 검토가 돼야 하는데요.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없는 상황이라서 네, 좀 그건 좀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